세월호 침몰, 출항 침몰 수색 일지 4월 16일부터 4월 15일에 출발을 하셨는데 금요일에 돌아온다 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돼요? 250여 분 희생자 사망 확인이 되신 분이 299분. 그 5분이 아직 이분이 사망했는지 안 했는지는 아직 모릅니다. 따라서 세월호 사건은 종결된 것이 아닙니다. 지겹거나 어쨌거나. 그 사람들 얘기는 나는 모르겠고요. 종결된 게 아닙니다. 5분이 아직 유해도 찾지 못했습니다. 손가락 한 점이라도 못 찾았습니다. 예. 요 분이죠. 박지영 씨. 그날 발견되셨던 그분. 세월호 승무원이셨고 선내 방송을 주로 하셨던 분인데 지시에 따라 움직여야 되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가 그나마 학생들을 그만큼이라도 살린 것은 이분이 늦게라도 다 나가라. 다 나가라. 긴급 상황이다. 다 나가라. 그래서 어떻게 돼? 저는 이분이야말로 그 때려 죽여도 모자랄 이준석이 그놈의 새끼 빼고 아시겠습니까? 이분이야말로 진정한 세월호의 그때 당시 선장님이셨습니다. 이분이 조금만 사실 더 빨리 권위주의 이런 거를 다 벗어던지고 아니 자기가 권위주의였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말단 여직원이기 때문에 이거를 함부로 이거 자기도 이상하게 생각했겠지. 왜 이거 대피 명령을 안 하나. 그러니까 보다 못해서 자기가 얘기했다. 그거 없이 그냥 했으면 좀 더 많은 분들이 살아 나오지 않았을까. 여기에 해경이 와서 제일 먼저 한 말. 진도의 그 팽목항의 해경이 제일 먼저 한 말이 뭐예요? 아이고, 거기서 70몇 명 살렸으면 많이 살린 거예요. 그 다음 날로 바로 직위 해제됐습니다. 아까 그 홍 씨가 아니라 최덕하 군이네요. 예, 최덕하 군이 상황실에 첫 신고했다. 아까 얘기했죠. 위도 경도가 어떻게 되느냐. 예. 목포해경 경비정 1, 2, 3항 현장 도착. 예. 이준석 선장 다음으로 가장 나쁜 사람. 예. 1, 2, 3정 경장 김경일이라는 사람의 등장입니다. 왜 대피 명령을 내리지 않았을까요? 왜 가만히 있었을까, 그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요, 인간적으로 이 두 사람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용서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잖아요. 그냥 원래 당시에 그게 자기의 관할이었고 아니었고 내가 그때 당시 땜빵으로 들어갔고 어쩌고 다 필요 없어요. 일반인이 서 있어도 그렇게는 안 했을 거예요, 아마. 지만 살아가 나오질 않나. 가만히 보고 있질 않나. 다른 사람들 접근하지 말라고 하질 않나. 이걸 어떻게 이해는? 그러니까 모든 가설이 막 나오는 거야.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잠수함하고 받쳤을 거야. 대통령이 어떻게 했을 거야. 어쨌을 거야. 연세가 60세가 넘으신 이준석이라는 사람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예. 김경일 경장도 맨날 경찰 생활하면서 내가 뭘 잘못하는지도 모르고 맨날 그냥 거기서 그러고 살던 사람이에요. 여기 보면 또 연세가 좀 들었어요. 그 사람은. 그게 뭔지 아십니까? Banality of Evil이라는 거예요. 예. 악의 평범성이라는 겁니다. 집에 가면 자기 가족 다 있고요. 성실한 가장이에요. 이 개념을 처음 누가 도입했는지 아십니까? 예.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유대인 그 정치 철학자가 얘기를 합니다. 마르틴 하이데거의 제자이자 뭐 조금 이렇게 썸씽이 있었다는 말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야스퍼스하고도 좀 이렇게 해서 야스퍼스 하이데거는 되게 유명한 철학자 아니까 그리고 굉장히 실존주의라고 어렵잖아 이 철학 자체가. 그러니까 그 이 사람이 그 뉴요커라는 잡지에 그 특파원으로 예루살렘에 급파됩니다. 그래서 뭐냐면 아이히만 인 예루살렘,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써요. 그 책 제가 한 3번 읽었을 거예요.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 아르헨티나에 이렇게 이스라엘 모사드를 피해가지고 이렇게 숨어 있었는데 사형 안 당하려고. 뭐, 저기, 괴링이니 뭐 이런 애들은 거의 뭐 다 죽었는데.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애가 뭐냐면 유대인을 운송하고 야, 전마 저거 죽여라 이러고 탕 쏘았는데 야, PT잖아 뭐 이런 거 하는 애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법정에서 뭐라고 얘기해? 이거 잡혀왔어. 그러니까 이 세기의 재판이 예루살렘에서 열리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얘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꾸 나는 그것도 이게 잡힌 게 좀 웃겨요. 그 아르헨티나에서 나치를 숭상하는 애들이 이 아이히만에게 조직을 이제 맡기면서 막 연설하고 막 자기가 거기서 또 뭐 아르헨티나에서 나치를 한번 건설해 볼까 뭐 내가 히틀러가 한번 해볼까 이러고 있어. 아이히만의 둘째 아들이 그 저기 아르헨티나에 있는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어떤 여자하고 연애를 했는데 그 여자가 유대인이에요. 술에 취해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아이히만이다라고 다 얘기를 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저거 아버지가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에서 독일에서 그걸 학살을 피해가 도망 온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딸내미 아버지가. 그러니까 뭐라고 아이히만이라고 이러면서 모사드에다 얘기를 해가지고 이게 이제 체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히만이 잡혀오는데 세계적인 화제가 되지. 그리고 딱 서서 그럽니다. 너무 잘못한 게 없어요. 공개 재판에서. 검사들이 막 물어요. 당신이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독가스를 그래 하지 않았냐? 뭐 하지 않았냐? 뭐 검사가 뭐 좋은 말로 묻겠어요? 막 식민지를 내면서 묻겠죠. 분노를 표출합니다. 아이히만의 표정이요. 죄송합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럼 어쩌라고요? 이미 다 벌어진 일이고 뭐. 지금 17년이나 지나갔고 뭐. 그리고 그 첫 학살이 이루어진 지부터 20년이 지났는데 공소시효도 끝난 것 같고. 그렇죠? 결정적으로 나는 총을 쏘거나 사람을 죽인 적이 없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총을 쏘라고 말을 했는데 얘가 총을 쏘았지 내가 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나는 총 쏠 정도로 그렇게 비천한 신분이 아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네가 아우슈비츠에서 그렇게 학살하지 않았냐? 아니 나는 독가스의 버튼을 눌렀지 그 사람들이 내 때문에 죽은 건 아니라고 봐요. 라고 얘기를. 그것도 어떻게 돼? 나는 총통께서 했고 그 다음 말이 기가 막히면 공무원으로서 총통의 지시를 수행했을 뿐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야 판사, 야 검사, 야 변호사 누구 다 공무원 아니잖아. 특별히 임명된 애들 아니야. 니들이 공무원의 마음을 알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무원은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어쩌라고. 왜 나한테 난리야. 그걸 뉴요커 잡지의 특파원 한나 아렌트가 옆에서 다 적으면서 보다가 펑펑 울어서 기절하기를 몇 번. 어떻게 인간이 죄의식이 없을 수가 있냐고. 그리고 저거 마누라하고 아들내미하고 오더니 또 이제는 눈물 작전이야. 저희 아버지를 살려주세요. 저희 아버지는 히틀러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에요. 저희 아버지를 살려주세요. 그러고 마누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아버지 저 있는 사람은 집에 오면은 그래도 우리도 공무원이 성실한 공무원이고 평범한 가장이고 애들하고 주말에 놀아주는 좋은 아빠예요. 세계가 경악합니다. 정말. 이제 세월도 이만큼 흘렀고 제일 전범이 누구야? 히틀러죠.
그 다음에 A급 전범도 누구예요? 괴펠스. 그 다음에 누구야? 그 다음 또 누구예요? 괴링. 그죠? 예, 롬멜. 이런 애들 다 처단됐잖아. 롬멜은 뭐, 그렇게 처단된 건 아니지만. 처단됐잖아요. 그리고 뭐 불타서 죽고 막 자살한 시체로 발견되고 막 이랬잖아요. 뭐 루돌프 헤스라든지 이런 애들 다 처단됐잖아. 그러니까 우리 아이히만 정도는 살려줘도 되지 않냐? 뭐 이런 논리예요. 그래서 자기가 거기서 개발한 개념입니다. banality, 평범성. 평범한 사람이 자기 직무에 충실하면 요따우로 된다. 아시겠습니까? 그거를 보는 미국 사람들이 전부 다 분노합니다. 당시에 뭐 인터넷 생중계 이런 게 있었겠어요? 실시간 스트리밍 이런 게 있었겠어요? 자, 한나 아렌트 채널 30분 뒤부터 이제 들어갑니다. 60초 후에 공개합니다. 이런 게 있겠어요? 한나 아렌트의 말을 처음에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뭔가 뉴요커의 판매 부수를 올리기 위하여 이렇게 하는가 보다. 왜 믿을 수 없는 거야, 이게. 어떻게 그런 말을. 당시 미국이 뭐 떳떳한 나라는 아니었죠. 월남에다 마음대로 전쟁 일으키질 않나. 남미를 막 착취하질 않나. 미국 내에서도 막 그 마르틴 루터 킹 이런 애들이 막 나와가지고, 그렇지 않게 목사님들이 나와가지고 막 인종차별 운동하고, 당연히, 그렇지 않게 don't segregation. 절대로 인종차별하지 마라. 어볼리션 우리를 그거 하지 마라. 배제하지 마라. 얼마나 말컴 엑스 이런 애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애들이 나오는 그거를 미국도 그건 아니지만 그거는 용서가 안 되는 거야. 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군이 그거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말 사실인가? 이걸 정말 사실이라고 볼 수 있는가? 이게 사람들이 계속 저거 마누라고 아돌프 아이히만이 그래 나는 공무원으로서 그렇잖아요. 총통각하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고 당시 직급 체계로는 내가 따르지 않을 수가 없었고 나는 직접 총을 쏜 적도 없을 뿐더러 피 튄 건 어떻게 얘기할 거냐? 아니 피가 튀니까 지금 총통을 만나러 가야 되는데 훈장에다 피가 묻으면 안 되는 거 닦아내야 된다. 왜 헤이 피 튀는데 내를 절로 가서 총 쏘게 하지. 그때 유대인 중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한 분이라도 있었을까요? 21년이나 지났는데 지겹다 이제 그만해라. 저 사람 공무원이라서 그랬대잖아. 이건 마치 반대파가 정권을 잡기 위하여 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그런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었을까요? 유태인 중에? 미국 정치인들 중에 그런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었을까요? 부끄러워요, 저는. 이 사건도요, 악의 평범성이라고 하는 이 사건도 세월호의 이 3, 4년 동안 지금 5년 됐잖아요. 단 한 번도 언급이 안 돼. 나 기가 차서 웃음이 나와요, 막. 논란 다이빙 벨, 투입 뒤철수, 이종인 알파 잠수기술공사 대표 실패선언. 제가 그날 바다부터 해서 세월을 X 다 봤거든요. 뭐 안 본 거 같습니까? 다 봤죠, 당연히. 그거 안 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거 다 봤지. 보고도 안 본 척 하겠지. 비판하려고도 봤고 지지해서도 봤고 뭔고 싶어서도 안 봤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수학여행 버스 열차 참사하고요. 한마디도 안 해. 아까 아돌프 아이히만 얘기 한마디도 안 해. 그 영화를 만드신 분의 용기도 대단하지만은 저는 우리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 뭐 세월호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시고 보신 분들 많이 계시겠습니다만 오늘 제가 하는 이 두 이야기는 태어나서 처음 들었을 거예요. 아마. 심지어 그 책을 알고 있더라도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그 책을 알고 있더라도 그 책에 그런 내용이 나온다는 그 꿈도 못 꿨을 거예요. 만약에 세월호 특조위에서 혹은 국정감사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 중에 세월호에 대해서 확 달라드는 국회의원들 있잖아요. 그 두 사람이, 그 사람들이 이 두 사건을 알았으면 좀 질의 내용이 더 풍부해지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팟캐스트를 진행하는 김어준 씨나 김용민 씨나 이런 사람들, 뭐 이동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이동형 씨는 뭐 내하고 갑이라서 내가 이름이 이동형이래요. 그래서 뭐 아무 신분도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 두 사건을 언급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정말 열심히 들었거든요. 세월호에 관련돼서 얘기할 때. 안 해요. 알았으면 왜 안 해, 그 사람들이. 그죠? 저는 모른다고 생각해요, 그냥. 레스펜시빌리티 신드롬이라는 게 있어요. 리스폰스 신드롬. 앤서 신드롬인가 뭐 하는 게 있어요. 남자들 중에 말이 많은 사람들 중에 무슨 이렇게 뭐 얘기하면 나 그거 알아. 이거 병에 걸린 애들. 그래 놓고 뭐 물어보면 지 혼자 말 다 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게 남성 답변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그렇게 나오는 게 뭐냐면 이게 뭔가 들을 만한 이야기를 답변 증후군이 되면 좋아. 앞에 있는 사람도. 야, 이 사람 진짜 뭐 많이 한다. 이러면서 되는데 뭐냐면 아닌 얘기를 갖다가 궤변을 넣어놓는 걸 잘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잘하기 때문에 그 정신병적 증세가 보고가 된 거예요. 남성이, 특히 남성이 잘 그러더라 이거야. 아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여자분들은 사회적으로 발언권을 얻은 게 한 10년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미안하지만. 그전에는 뭐 고위공직자는 있는데 여성이 잘 없었습니다. 그 광주민주화 항쟁할 때 교육부 장관 지냈던 김동길 씨 자기 누나 김옥길 여사라든지 YS 때에 보건복지부 장관 교육부 장관을 지냈던 그렇지 보건복지부 장관도 황산성 변호사가 했으니까 환경부 장관 했구나 그분이. 예. 그러니까 김숙희라고 도올 김용옥 선생 자기 그 누나가 있어요. 그분이 교육부 장관을 한번 했어요. 이화여대 교수 하셔가지고 그 전에는 거의 여자 장관이라는 게 거의 없었어요. 그 옛날에 제가 국회에 있었을 때 2016년도인데요. 김종덕 문화부 장관이 업무 보고한다고 이렇게 딱 나오는데 여러분 유명한 국회의원 있잖아. 강남병에 계시는 이은재 의원. 예, 당시는 새누리당이죠. 그분이 이제 질의를 합니다. 나 그 질의 하나는 괜찮다고 봐요. 뭐냐면 아니 지금 장관 휘하에 차관부터 해가지고 쫙 다 앉아 계시는데 어쩜 저렇게 여자가 없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보좌진하고 협의한 질의서도 아니지만 내가 지금 여기서 보니까 기가 막혀서 그래요. 다른 것도 아니고 문화부인데. 문화부가 이 지경이면은 다른 부처는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김종덕 장관이 제가 불찰입니다.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때 그랬어요, 자기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다음 장관이 조윤선 장관이 들어왔지 않나. 제가 볼 때는 참 혹 뗄라다가 정말 그렇지 않겠습니까? 4월 23일 날 범정부 대책본부 끝까지 구조한 뒤에 선박을 인양하겠습니다. 왜? 그냥 선박을 인양하려고 하니까 사람이 안에 다칠 수도 있고 이랬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요때부터 오늘이 며칠입니까? 4월 23일이죠. 요때부터 우리 사회에 희한한 현상 하나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요때부터. 4월 23일 요 사건부터 16일 날 이 사건이 벌어져서 첫날에는 다 정신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그 전부터 뭔가 기획되지 않았다면 절대 벌어질 수 없는 사건. 왜 하필 4월 23일에 이 강의를 여는가? 요때 나옵니다. 송고시간 연합뉴스 2014년 4월 23일 6시. 하나의 움직임이 큰 기적을 1배. 아시겠습니까? 이 강의를 4월 16일에 열지 않고 4월 23일에 연 거는 주최 측의 사정도 있었고 개인 사정도 있었지만 내가 23일에 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23일 내가 됐다 했을 때
오케이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얘기 안 했습니다, 제가. 이때부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노란 리본을 희한하게 변형하기 시작하는. 이게 4월 23일에 벌어진 사건이에요. 고작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피해자를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저도 인터넷에서 활동을 좀 했었는데요. 어마어마한 공격을 받았습니다. 아이디를 타고 들어가니 좌빨들 뇌를 믹서기에 갈아버리자라는 아이디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리고 내 트위터, 내 페이스북이 어마어마하게 좌표가 찍혀요. 그 사람들한테. 이놈이다. 가서 공격해라. 그때 그래서 우리 와이프도 엄청난 공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와이프도 페북이고 뭐고 다 탈퇴합니다. 겁나죠. 그때 저에게 왔던 트윗들 다 제가 사진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욕은 다 해놨습니다. 끔찍하게 그렇게 끔찍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4월 23일에서 한 4월 28일 사이에 벌어졌던 사건입니다. 조직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그 개인주의고 남의 일에 신경도 잘 안 쓰는 사람들이 그렇게 조직적으로 움직일 수 있단 말입니까? 이놈 정치하네? 그게 이제 첫 시작이었습니다. 이놈 더불어민주당이구나. 그 다음 말이 뭐야? 죽여버리겠다. 우리 와이프한테도요. 이 와이프가 이제 사진도 있고 저랑 같이 찍은 사진도 있고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그 대문 사진에. 여자잖아요. 여자에게 할 수 있는 욕이라는 욕 다 와. 제가 다 봤습니다. 추적도 안 돼요. 트위터잖아요. 저도 트위터를 그만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참 개인적으로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이런 그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제가 제 역사 이론으로 그 유튜브에도 떠 있는데 민족사적인 저류 지속성이라고 하는 이른바 소위 그 밑에 깔려가지고 우리가 저축한다라고 할 때 그 저금의 개념으로 이 감정이 이렇게 연결되다가 노무현 탄핵 때라든지 이럴 때에 촛불 시위나 이런 거 할 때 어떻게 한 번씩 벌컥 나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밑에 깔려있는 이 국민의 정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지도자는 반드시 망합니다. 그걸 무시하면. 안 되더라도 이걸 총칼로 뒤엎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망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계엄령을 내릴 때가 됐다, 이런 거 아닙니까? 내란 선동죄죠. 그죠? 그렇지 않아요? 자, 그 계엄령을 내릴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거는 어디서부터 비롯되는가? 요겁니다. 1973년 9월 11일 It's raining Santiago in Chile. 칠레의 산티아고에 비가 내린다. 이게 프랑스 영화입니다. 1974년도에 아마. 요새 엠마 왓슨이 나오는 무슨 그 콜로니아인가 무슨 영화가 하나 있어요. 그는 칠레의 어떤 그 광신도 공동체를 바탕으로 해서 그 남자친구가 뭐 하는 남자친구죠? 칠레의 민주화 시위를 이끄는 미국 사람이었죠. 그래서 비행기 스튜어디스였던 이 여자가 상당히 이 남자친구를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러니까 자랑스러워하면서 이제 그렇게까지 사회운동을 하는 줄은 모르고 그러면서 이제 칠레에 가는 김에 산티아고에 내려가 그 남자친구 만나러 갔다가 겪는 이야기. 예. 그런데 이거는 라 바탈라 디 칠레. 이거는 뭐냐면은 에스파냐어로 칠레 전투, Battle of Chile 이 말입니다. 1973년 9월 11일
6월 23일부터 시작되었던 미국의 지시를 받은 CIA의 조종을 받은 칠레의 군부 피노체트 장군이 6월 23일부터 지속적으로 군사 쿠데타를 칠레가 이렇게 길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긴데에서 제일 밑에 있는 드레이크 해협부터 해가지고 위에 있는 아타카마 사막까지 쫙 이렇게 올라가면서 약 석 달 동안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갖고 마지막 9월 11일 날의 광경. 1970년 민주적인 선거를 통해 가지고 대통령으로 집권했던 살바도르 아옌데 대통령을 말 그대로 대통령궁에서 폭격을 퍼부어 가지고 살바도르 아옌데 장군 그 아옌데가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고 살바도르 아옌데가 어떻게 돼? 자살로 죽습니다. 피델 카스트로, 쿠바의 피델 카스트로가 주었던 AK-47. 그 북한군이 왜 6.25 때 이렇게 막 갖고 내려왔던 그 아카바소 총 있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머리에 총을 쏴서 자살을 하죠. 그리고 처음부터 이렇게 처음에는 항전을 했습니다. 대통령 경호원들과 함께 철모를 쓰고 뛰어나오는 72세의 그 아옌데란다. 아옌데 대통령. 원래 치과의사 선생님이시죠. 근데 칠레 역사상 처음으로 선거를 통해서 제대로 뽑힌 사회주의 대통령이었습니다. 모든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는 혁명을 통해 가지고 막 폭력적인 방법을 통해서 집권하게 되는데 여기는 칠레의 노동자들이 그 단결을 해가지고 이렇게 선거로 대통령을 뽑아주었습니다. 그래서 70년부터 73년까지 모든 개혁 조치가 실패합니다. 왜? 의회는 어떻게 돼요? 기득권의 소유였거든요. 과반수였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기득권은 다 63대 47인가? 무슨 상징적인 숫자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게 전광판에 이렇게 떠요. 또 개혁이 좌절되었구나. 그래서 어떻게 돼요? 1973년 3월 10일 날, 10일인가? 하여튼 3월 달에 총선을 합니다. 거기에서 살바도르 아옌데 정권이 승리합니다. 그렇게 되자 어떻게 됩니까? 미국이 피노체트 군부를 움직입니다. 당시 이 계획은 칠레 하나만 냈던 게 아니고요. 1971년부터 이제 우리가 동남아시아에 더 이상, 그때 월남전하고 있었잖아요. 동남아시아에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겠다. 신경 쓰지 않고 이제는 남미에 신경 쓰겠다라고 해서 제일 먼저 체게바라부터 잡아서 죽여버려요. 근데 그게 뭐냐면 볼리비아하고 에콰도르가 합심해서 이렇게 죽인 거란 말이에요. 잡아가지고. 여기서 뭔가 좀 이상하죠. 이게 콘도르 작전이라고 하는 작전입니다. 1970년부터 미국에서 교육을 받았던 웨스트 포인트에서 미국 육군사관학교 웨스턴 포인트에서 교육을 받았던 대규모의 그 남미의 군사 집단들이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칠레, 에콰도르, 볼리비아, 수리남 이런 데로 다 가가지고 거기에서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도록 독재를 행하도록 받습니다. 왜? 남미의 자원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게 훨씬 물류비가 적게 들죠, 미국으로서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나 닉슨 독트린이라고 중국과의 핑퐁 외교라는 것은 반드시 이쪽이 양대 전선을 유지할 수 없으니 여기에서 진행되는 그 소위 얘기하는 그 남미의 민족주의의 움직임을 이쪽에도 공산주의가 득세하려고 그랬거든. 아옌데부터 벌써 선거로 뽑힌 공산주의 정권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 아옌데 정권부터 막지 못하면 인도 차이나에서 1960년에 케네디가 먼저 주장했던 도미노 이론과 똑같은 게 벌어질 것이다. 베트남 하나가 이렇게 탁 도미노를 치면 어떻게 돼요? 뒤에 타일랜드, 인도네시아 뭐가 쫙 넘어가게 될 거다. 마찬가지로 어떻게 돼? 칠레 하나를 봐주면 어떻게 돼? 그 다음 브라질, 그 다음 아르헨티나, 그 다음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남미 전역이 어떻게 돼요? 쿠바 같은 공산주의가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무서운 계획의 일환으로 칠레에서 대선과 총선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쿠데타가 벌어집니다. 자그마치 9월 11일 하루 만에 죽은 사람만 3,170명. 아옌데 대통령을 비롯하여 모든 정부 인사들이 학살당합니다. 심지어는 어떻게 됩니까? 폴란드 뭐 나치 흉내 낸다고 벽면에다가 이렇게 쫙 세워놓고요. 이렇게 황복하고 이렇게 하더니 어떻게 돼? 두두두두두 쏘아가지고 다 죽여버려. 그리고 시체 숨긴다고 어떻게 돼? 시멘트를 갖다 이렇게 발라버려. 그거를 시체 못 캐게 한다고. 그래서 그거를 취재하던 기자가 이 칠레 전투라는 거에 1편, 2편, 3편 나누는데 제2편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카메라가요. 지금 이렇게 저쪽에 카메라가 있잖아요. 카메라가 이렇게 찍다가 이렇게 쓰러져요. 그 기자가 죽었습니다. 총으로 맞아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죽을 때까지 어떻게 돼요? 쓰러지면서도 떨어지는 그걸 갖다 팔로 이렇게 받치고 죽습니다. 필름을 상하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그 기자를 보냈던 파트리시오 구즈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영화를 만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그 기자를 기리며 하고 딱 나옵니다. 영화의 처음에. 그 피노체트가 얘기를 하죠. 나중에 법정에 서가지고 정권이 이제 교체 민주정부가 들어서면 뭐라고 얘기하게? 군인은 그 다음 세 글자 공무원이다. 공무원은 국민이 원하면 이놈의 자식 뚫린 입이라고 지가 민주주의를 들먹여. 국민이 원하면 할 수 있다. 나는 공무원으로서 내 임무를 다했지 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공무원이래잖아요, 피노체트가. 그 피노체트의 마음이 악의 평범성으로서 가면 그 첫 번째 8시 57분에 신고했던 그 학생을 대꾸를 했던 그 공무원 뭐야? 거기 위도 경도가 어떻게 돼요? 승객입니다. 그러니까요. 위도 경도가 어떻게 되냐고요? 세 번째 내가 승객이구나. 공무원이 되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노량진에 가보세요. 그 원 난리 나잖아요. 그거 되고 싶어서. 공무원이 공무원을 죽였대. 국민의 명령을 받아서. 누가 명령했는데. 1973년 3월에 총선 결과는 왜 무시하는데 지가. 지가 뭔데. 옛날에 제가요. 대학교 2학년 때인가?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렇게 말해도 돼요. 아까 박근혜 대통령처럼 그게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세월호 사건이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야, 그거는. 나는 이렇게 말해도 돼. 그게 대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이렇게 말해도 돼요. 그걸 보고 누가 니는 뭐 강사로서의 책임을 방기해서 이렇게 말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제가 영어 수업에 이렇게 그 왜 정식 학교 영어 수업이 아니라 무슨 저기 학교 어학원에서 하는 영어 회화 이런 수업이 있었거든. 근데 거기에 경제학과 교수님이 하나 앉아 계시는 거야. 진짜 교수님이에요, 교수님. 이분이 일본에서만 유학을 하셔가지고 영어를 잘 모르신대요. 그때가 95년도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면서 그래 뭐 백이성군 그래 뭐 전공하나 저 여기서 전공입니다. 아니면 전공이 아니고 그냥 뭐 1학년입니다. 그래 1학년이었던 것 같아. 근데 이분이 그때 나도 알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 미국인 강사였어요. 그분이 여자 강사였는데 우리가 대학생인 만큼 여기 교수님도 계시고 그러니 유창한 영어로 그렇게 얘기했어. 피노체트에 대해서 이게 왜 그때 한 1년 전인가 2년 전인가 그때 아마 정권이 이게 교체돼 갖고 과거 청산 때문에 이게 칠레가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런 뉴스에 대해서 우리가 토론을 해보자 했더니 그 교수가 이게 그래서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독재자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수 뭐라는지 압니까? 자, 영어 잘 들어보세요. But I have another opinion.
진짜 딱 그렇게 얘기해. 부산 사람이에요, 이 사람. Another opinion. Pinochet in Chile has two aspects. One aspect is human right. Second aspect is economic development in Chile. 경제 발전했단다. 내가 생각했다. 저런 것도 교수라고. 아이고, 내가 그때부터요. 처음에는 얼마나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그 뒤로는 인사도 안 해요. 인간 아니다 이거예요. 뭘 가르치겠어요 학생들한테. 자기 강의실에 가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뭐야, 세월호 때 침묵했던 교수들이에요. 다 국정교과서 사건 때 침묵했던 교수들이에요. 인터넷에 제 연설 한번 찾아보세요. 백이성 국정화 반대 연설. 입 다물고 있는 놈들은 전부 다 뭐야, 그냥 월급쟁이에요. 그 사람들은 교수가 아니에요. 여러분한테 뭘 보여주고 뭘 가르칩니까? 무슨 피노체트가 경제 발전의 두 가지 면을 고려해야 된다고 개소리를 하고 있어요. 내 진짜 실명을 공개하려다 참는다 정말. 어떻게 국회의원 한번 해볼 수 없을까? 어떻게 뭐 나를 좀 재정경제부 장관으로 안 불러주나? 왜? 피노체트 같은 독재자가 있으면 해주겠지. 죄송합니다만 이제 우리나라에는 그런 사람이 등장할 일이 없습니다. 뭐 북한 가서나 알아보시든가. 그거 독재하잖아. 배틀 오브 칠레, 살바도르 아옌데 대통령의 모습입니다. 인터넷에 그 모 인기 인터넷 방송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자분이신데 아주 대단한 분이시죠. 그 부분이 아마 그 엠마 왓슨 나오는 그 콜로니아를 설명하기 위하여 그 영화가 중요하니까 아마 앞에를 아옌데 대통령이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아마 이분이 정치를 잘못해가지고 나라가 해서 결국엔 쿠데타가 일어났대요.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누가 댓글을 달았어. 내가 참 님 좋아하는데 아옌데 대통령에 대해서 너무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댓글에 왜 답글을 안 다냐, 걔가. 다른 대도 하나, 너무 예뻐요. 너무 막, 사촌 동생도 너무 예뻐요. 막 이러고 있는데, 사촌 동생 방송도 봐요. 내가 너무 예뻐요. 이러고 있는데, 그런 데는 다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면서, 그거는 왜 답글을 안 다냐고. 내 하는 말이. 저는 유튜브 할 때 댓글 잘 안 달아드리거든요. 네, 댓글에다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제가 태국 방콕에 인터내셔널 스쿨 뱅콕, 그 다음에 파타나 스쿨 뱅콕의 국제학교 선생이었습니다. 제가 정식으로 이제 그 중에 하나로 선정을 해서 Death and the Maiden, 죽음과 소녀라고 하는 작품을 제가 내놓았습니다. 내가 쓴 게 아니고요. 칠레에서 태어나서 그 혁명을 겪는 와중에 미국으로 도피를 해가지고 미국에서 듀크 대학교의 그 영문과 교수로 있는 아리엘 도르프만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작가의 가장 대표작 죽음과 소녀라는 작품을 가지고 제가 했었고, 그리고 그 해에 가장 우수한 커리큘럼으로 제가 상도 받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이것이 정확하게 아이비 코리안과 아이비 잉글리시 두 과목의 파이널 테스트의 논문 작성 시험으로 딱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배웠던 학생들은 거의 눈 감고 썼습니다. 이거를 제가 무슨 보니까 2017년도, 2018년도에 가천대학교, 동국대학교 필수 독서로 이렇게 해놨어요. 저는 믿지 않아요, 그거. 읽었을까? 과연 그걸 가르치는 교수님들은 이걸 제대로 알고 있을까? 방금 칠레의 그 살바도르 아옌데와 피노체트를 정확하게 알고 있을까? 산티아고에 비가 내린다라고 하는 그 프랑스 영화를 한 번이라도 보셨을까? 파트리시오 구즈만이 감독했던 칠레 전투를 다 보셨을까? 73년 6월달 쿠데타가 시작되기 전에 칠레 남부의 항구 중심 도시 발파라이소에 처음으로 항구가 폭파되면서 시작된 쿠데타가 9월 11일 날 칠레의 수도 산티아고에 비가 내리는 날 폭격을 퍼부으면서 모네타라고 하는
그 모네다라고 하는 대통령궁에 폭격을 퍼붓는, 여러분 대통령궁에 폭격을 퍼붓는 쿠데타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그렇지만. 예? 그 쿠데타로 끝맺음 됐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느냐는 얘기예요. 죽음과 소녀, 슈베르트의 현악 사중주 중에 죽음과 소녀라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 제2악장, 그 선율을 틀어놓고 주인공이 원래 칠레 산티아고 대학교의 총학생 회장인 남자와 그 여자친구였는데 아옌데파로 찍히면서 이것이 국경을 넘어 도망치려고 했는데 이 여자가 발을 다치면서 남자라도 살려야 되겠다 해서 보내요. 그래서 체포가 됩니다, 여자가. 남자는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파블로 네루다의 휘하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명한 시인이죠, 파블로 네루다의. 파블로 네루다라든지 브라질의 룰라라든지 아옌데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같이 다 혁명을 꿈꿨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갔는데 여자가 그렇게 잡혀가지고, 그게 소설 연극의 설정이죠. 그 여자가 잡혀가지고 그렇게 막 고문을 당합니다. 무슨 고문? 성고문을 당해요. 그 성고문을 당하는데 어떻게 당하느냐? 데스 앤드 더 메이든을 틀어놓고 눈을 가린 채로, 아시겠습니까? 남자 수사관 4명이 합니다. 여자는 철저하게 누군지를 모릅니다. 목소리는 들었죠. 죽음과 소녀라는 음악이 계속 들려 나오는데 그 속에다 나오는 사람이 뭐냐? 직업이 의사라는 거는 알아. 알겠어. 말하는 도중에 나왔겠지. 뭐 의사인데 뭐 누군지 어떻게 알아. 그런데 어떻게 돼? 너 같은 빨갱이 놈들은 죽여야 돼. 그러면서 어떻게 돼? 그 다음 말이 뭐예요? 나는 피노체트 장군의 위임을 받은 공무원으로서 임무를 다할 뿐이야. 아시겠습니까? 네 남자친구가 어디로 갔는지 대라. 그죠? 예. 행선지를 알고 있을 거 아니냐. 대라. 미국으로 갔으면 내가 잡겠다는 거죠. 왜? 콘도르 작전이잖아요. 전 남미의 기득권 세력이 딱 뭉쳐있는 상황이잖아. 미국이 이걸 방조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막 이 여자가 끝까지 대답 안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돼? 이 정권이 바뀌고 나서 이 남자가 법무부 장관이 돼 있고 차기 대통령 후보가 돼 있는 거예요. 이 지금 연극 안에서.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여자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그때 성고문 후유증으로 불임이 됩니다. 이 여자가. 그래서 아기를 낳지 못합니다. 근데 어떻게 되면 밤중에 있잖아요. 한밤중에 남자가요. 이렇게 그 남편이 들어오세요. 제가 다이어 펑크 나고 이랬는데 이분이 다 봐주셨다고. 들어오세요. 우리 마누라가 오렌지 수프를 참 잘 끓여요. 드시고 가세요. 아니, 제가 이거 금전적인 걸 하려 해도 제 누군지 아시죠? 좀 이게 스타병이 걸리는 거예요, 남자가. 저 누군지 아시죠? 예. 안 그러셔도 된다니까요. 이러면서 들어옵니다. 그게 간디 역할을 맡았던 벤 킹슬리가 그 영화에서. 그 여자 역할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에어리언의 여전사 시거니 위버입니다. 나는 그래서 그 시거니 위버하고 벤 킹슬리가요. 맨날 여전사 하다가 연약하고 상처받은 역이잖아요. 키가 190에 가까운 여자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벤 킹슬리가 간디에서는 한없이 희생당하는 이런 거 하다가 어떻게 돼? 여기서는 완전히 나쁜 놈으로 나오는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되면 얘네들이 앉아가지고 있는데 오렌지 스프를 이렇게 만들다가 레몬 스프도 이렇게 넣고 만들다가 어떻게 돼? 이 대화에서 자꾸 이 남자가요. 조금만 주세요. 제가 조금 도와드린 건데 그것 갖고 그러세요. 이 말투를 딱 듣고 이 남자다라고 알게 되는 거예요. 여자가. 직업이 뭐죠? 의사입니다. 그래서 수프에다가 수면제를 탑니다. 정신을 깨어나 보니 남자가 이렇게 묶여 있는 거죠. 이렇게 묶여가지고 총을 딱 들이대고 협박을 합니다. 너 그 새끼지. 내 누군지 모르겠나. 이러면서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벤 킹슬리가 처음에는 이 여자 미쳤다고 말이야. 이거 뭐 하자는 거냐고. 너희들 처음부터 짜고 이렇게 한 거지. 하면서 그래. 여보, 법의 심판을 받게 하자. 남자. 참아라. 자다가 일어나서 남자도. 이거 피곤해서 자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 그러면서 법? 과거사 청산위원회 만들어가지고 그 핵심들은 다 빠져나가게 만들고 내보고 참으라고 했던 그 법 말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이 법무부 장관이 이때까지 참았지. 오늘 아주 먹잇감을 제대로 데리고 왔네.
내가 아주 이놈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됩니다. 이게 죽음과 소녀입니다. 여러분. 세기의 걸작입니다. 이게 희고. 이거를 들으면서 수많은 학생들, 미국 학생들, 한국 학생들이 다 와,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까? 저 남미의 나라들은 그냥 그러고 사는 줄 알고 우리가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우리나라하고 어쩜 그렇게 똑같은지. 그러니까 나중에 뱅킹슬리가 나다 말이죠. 뭐라고 얘기하게? 나는 그저 공무원으로서 했을 뿐이야. 위도와 경도를 물어본 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저는 그냥 공무원이니까요. 매뉴얼대로 물었어요. 위도와 경도가 어떻게 되세요? 위도와 경도가 어떻게 돼요? 여기서 여러분 거악을 읽어내지 못하면요. 그건 오늘날을 살아가는 지식인이 아닙니다. 역사와 한자라는 것이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까? 살아가는 데에. 아무런 필요가 없나요? 기업 인사팀에 그걸 기사라고 내놨어요. 기자가. 그걸 그래 양심을 건 기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 기자가요. 그 구즈만의 그 부하 기자처럼 그 위험한 상황을 진실을 전달하려고 찍다가 그렇게 갈 수 있겠어요? 찍으러? 여기 이 강의하는 것도 못 와요. 우리의 진실입니다. 이게 진실이에요. 이게 진실이라고. 2016년 12월 10일 그것이 알고 싶다 최초 보도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 신문에 증거라고 나온 게 2017년 9월 4일이에요. 세월호 언제 생겼어요? 2014년 아니에요? 그 전에 어떤 언론도 이거 방송했어요? 철근 400톤 이거 방송했어요? 꺼내보니까 이렇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게 400톤이 실려 있는데 무슨 복원력이 있어요? 무슨 복원력이? 한번 쏠리면 끝장인 거지. 암초에 충돌하기는 뭘 충돌해? 잠수함에 받치기는 뭘 받쳐? 안 그렇습니까? 배가 이렇게 제주 해군기지는 철근 400톤이 실렸습니다. 제주 해군기지로 가는 강정. 이거예요, 이거. 이걸 여객선 화물칸에 실었다고. 고박을 한들 안 하든. 이거 다 실으라고 6시에 출발하는 사람 8시 30분에 출발했다. 맞죠? 이런 게 실려있는 줄 이준석 선장도 몰랐다니까요. 이거 이상 무슨 진실이 있는데요? 모든 문서로 다 공개됐잖아요. 이제. 맞죠? 5분의 유해가 소중한 국민이 우리 곁으로 생사를 모릅니다, 지금. 근데 뭐 끝났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 공감 능력의 지표입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피해자에게 공감하는가. 왜 세월호를 싫어하시는 분이 자꾸 나오냐고, 지겹다라고 얘기하느냐면 이 사건 이후로 전 사회가 우울증에 걸렸거든요. 우리는 안 돼라는 패배의식이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세가 전 국민에게 국가적으로 생겨버렸어. 그리고 어떻게 이 사건 때문에 어떻게 외국에서도 다 한국을 이상하게 봐요. 아시겠죠? 그래서 반동으로 나온 게 그런 사람들이라면 투쟁 방법이 잘못됐습니다. 가수 이승환이 얘기합니다. 세월호가 지겹다니요. 저는 당신들이 징글징글합니다. 창피한 줄 아십시오. 100번 양보해서 지겹다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진실이 밝혀져서 억울하게 희생된 고인들의 넋을 위로하고 유가족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렸으면 합니다. 그리고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응분의 대가를 받아서 이 땅에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가수 이승환. 이승환은 악플 없을까요? 이승환은 트위터 공격 안 받을까요? 이승환은 얼굴 이렇게 공개하고 이런 발언하면 콘서트 같은 거 취소되지 않을까요?
다 되겠죠? 제가 가라오케 근현대사 저자잖아요. 가요가 알려주는 한국 근현대사 이야기. 내가 그거 기획한다고 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지식인입네 하면서 아이고 천박한 딴따라의 예술이라 쓰고 말이야. 진짜 320페이지짜리 책으로 나오니까 깜짝 놀래. 이걸 그렇게까지. 지금 유튜브 조회수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이 그런 걸 재미있어 한단 말이에요. 속 시원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내가 하는 말이 뭐냐면 이승환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노래를 부를 때 수많은 촛불 그 혁명 사람들이 몇백만 명이 하나 되잖아요. 전국적으로도 해외적으로도 몇천만 명이 하나 되잖아요. 그죠? 그게 노래의 힘입니다. 그 저류치 속성을 그게 확보하는 거 아닙니까? 자, 보십시오. 그 다음 두 번째. 이 김용호 씨가 단식을 할 때에 개인적 가정사가 어땠니? 애를 몇 번 봤니? 안 봤니? 목적이 있어서 그랬니? 안 했니? 어쨌니? 배상금 줬으면 들어갈 것이지 누구시죠? 공감 능력. 저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2000년 당시에, 그거 유병헌한테 변호사 뜬 게 문재인 변호사고, 아시겠습니까? 기업 인간 해준 게 노무현 대통령이다. 어쩌라고요, 그래서. 그 시절에 낫겠지. 그 시절에 변호를 한번 했겠지. 어쩌라고요, 그래서.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따질 것 같으면은 각종 로펌에서 조금이라도 이상한 거 했었던 사람들은 왜 지금 야당 대표하고 있고 하고 있고 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때 단식을 하면서 자기가 보여주고 싶었던 게 내 같은 사람한테 그걸 보여준 거예요. 저분은 정말 공감 능력이 뛰어난 정치인이구나. 우리 사회의 큰 슬픔에 대해서, 그죠? 자, 보세요. 아옌데 같은, 칠레의 아옌데 장군, 피노체트 장군 같은 이런 사람들. 여러분, 칠레가요, 전 세계를 제패하는 지하 자원이 뭐게요? 구리입니다. 구리. 브론즈. 구리가 어디에 쓰입니까? 총포탄 만드는, 총알. 그 다음 두 번째, 뭐니면 제일 중요한 거, 전화선. 그죠? 칠레에서 나오는 구리로 모든 걸 다 해요. 따라서 중국과 인도는 당연히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무선 통신이 발달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유선을 다 깔 것 같으면 칠레의 자원이 다 고갈돼 버려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구리의 국유화를 외친 것이 미국의 비위를 겁니다. 살바도르 아옌데가. 왜? 미국으로 80%가 가는 이거를 국부의 유출이다 이래가지고 이제부터 이걸 갖다 노동자들에게 내가 돌려주겠다. 구리로 해서 우리 칠레의 국부를 우리가 삼자. 안 그렇습니까? 근데 그게 어떻게 공산주의입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삼자라고 했으니까 그 사람들이 노동자들이 확 단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칠레 전투 보면 그거 나와요. 노동자들이 막 이게 연설하는 거. 그리고 반대파들이 이거는 공산주의입니다 하는 게 나와요. 오늘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세월호의 진실. 정말 뭐를 도대체 강의하려 하는 거 맨날 다 아는 얘기인데 여러분 다 아는 얘기 하나라도 있습니까 지금? 철근 나온 거 빼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공감 능력을 키우는 1시간 30분이었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